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SOXL은 하락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전기차 왕량을 출시했는데요. 무리해서도 간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 날 잠깐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47%고요. SOXL은 28달러부터 9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36% 수익 구간이고요. 그래프상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어느덧 8,79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다행히 금요일날 1.38% 반등이 나왔는데요. 기관은 많이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의 증시도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차이나 전기차는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반등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벤트로는 목요일 28일 날 미국의 GDP 2분기 발표가 있고요. 29일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고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아무래도 29일 금요일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당초 예정대로 5%로 유지하기로 했대요. 지난 3월 초안 발표 이후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래요. 미국의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법 가이드라인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는데요.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설하지 못하도록 했대요. 이 규정을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다만 상무부는 올 3월 발표한 초안에서 중대한 거래 기준을 1억 3,550만원으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 이 한도를 뺐대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인텔과 삼성전자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이들 모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스플렁크를 37조 5천억에 인수하기로 했대요. 이번 인수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관련 경쟁력을 키운다는 게 시스코의 계획이에요. 스플렁크는 기업용 정보기술, 보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시스코 최고 경영자는 생성형 AI가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시스코는 고객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새로운 도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SOXL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이 왔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규제하는 금지령을 내렸었는데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중국 내 애국 소비 열풍과 정부의 아이폰 금지령이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에 불과했대요. 산 리튠 애플 매장 직원은 애플 신제품 사전 예약에 성공한 이들에겐 오늘은 축제라면서 예약자별로 수령 시간을 다르게 배정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놀랐대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7나노급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국산품을 쓰자는 애국 소비 풍조가 확산되어서 아이폰 약세가 점쳐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아이폰 사전 예약이 시작됐던 지난 16일 오후 8시 각종 플랫폼에서 아이폰 완파 행진이 이어졌고요. 이날 첫 판매가 시작된 오프라인 매장은 뜨거운 아이폰 구매 열기로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래요. 내년 중요 선거를 앞둔 영국과 미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론이 등장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대요. 24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총리는 지난 20일 내연 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시작 시기를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루고 이후에도 중고차의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조정 방안을 발표했대요.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달 영국 등 유럽 7개국 국민 각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냐라는 질문에서 19%에서 32%만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기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포드는 우리는 영국 정부로부터 야망, 약속, 지속성 세 가지를 원했는데 이번 조치는 모두 이를 훼손한다라고 지적했어요.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며 파업 중인 주요 자동차 업체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대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래요. 업계 관계자는 큰 선거를 앞둔 주요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이 화두가 되고 있는 양상은 자동차 업계로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 그룹이 이런 사항을 심각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치권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유가가 상승하고 전기차 사용이 편하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전제 조건은 가격이 저렴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편리해야 될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시기에 접어들며 높은 차량 가격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LFP 배터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대요.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완성차 업계들은 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대요. 기존에는 NCM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많았으나 가격이 비싸 전반적인 차량 가격을 높인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LFP 배터리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NCM 배터리에 비해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짧아 국내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기술이 개선되며 주행 거리가 늘어나자 기존에도 장점이 있었던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중저가 모델에 연이어 채택되고 있대요. 또한 외부 충격에 강하고 화재 위험성이 낮다라는 강점도 있어요. KG 모빌리티는 22일 토레스 전기차 모델 토레스 EVX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가격은 4,750만원이지만 환경부 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을 받으면 실제 가격은 3천만원대로 예상된대요. 토레스 EVX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 브레이드 배터리 LFP 배터리예요. 1회 충전으로 433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NCM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367km에서 524km를 주행하는 아이오닉 6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리래요. KG 모빌리티 회장은 토레스 EVX 출시 다음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아디 배터리가 화재 안정성, 가격, 주행거리 면에서 우리에겐 최적의 선택지였다고 말했대요. 가성비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는 만큼 가격을 낮추기 위해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라는 의미래요. 전기차 대중화는 결국에는 가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토레스 EVX가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도 착해서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을 주도로 하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 또한 둔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전기차로의 전환 트렌드에 따라 전기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래요. 그 중심에는 중국의 LFP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양황 자동차를 공개했는데요. 물 위도 달릴 수가 있다 하고요. 정지 상태에서 360도 회전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고가의 슈퍼카는 자동차 업계라고 해도 기술력 부족으로 만들기 어려운데요. 비아디 자동차 기술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물 위에 바퀴가 떠서 주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내연 기관차들은 바퀴 상단 부분까지 물이 차오르면 엔진이 정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아디 양황은 긴 거리는 아니지만 홍수나 물난리로 위험에 처했을 때 물이 차오르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대요. 양황의 길이는 약 5.3m고요. 무게는 3,460kg이며 최대 주행거리는 1,000km래요. 30%에서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단 18분이 걸린대요. 또한 바퀴에는 4개의 모터가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2포 플랫폼 덕분에 타이어 하나가 터져도 계속 주행할 수 있고 최대 30분 동안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다 하고요. 떠 있는 동안에도 바퀴 회전이 가능하며
시속 2.8km로 제한적인 수상 주행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수상 주행 기능은 홍수나 오프로드 주행 환경을 대비해 설계된 비상 기능이라고 강조했고요. 지속적인 주행 능력은 아니라고 경고했어요.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 해당한다 하고요. 중국에서 가장 비싼 양산되는 전기차래요. 배송은 오늘 10월부터 시작되며 순수 전기차 모델은 내년에 출시된다라고 해요. SXL과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들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